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북 지역 화물차도 멈춰섰습니다. 노조원들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배 교사에게 성희롱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읍의 한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처분됐습니다. 이를 두고 학교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양호봉 화학공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전북대는 연구윤리 검증을 거쳐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낮 12시쯤 정읍시 신태인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노부부가 탄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북 지역 화물차도 멈춰섰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오부두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전북 지역 노조원 1000여 명은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조합원 2,000여 명 대부분이 이번 파업에 참여해 도내에서 영업 중인 영업용 화물차 18,000여 대 중 10%가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성희롱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괴롭힌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이를 두고 학교 안팎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참 어린 후배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헬스장 할머니가 껄떡거린다. 술집 마담들이 부비부비. 게다가 욕설 섞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성 성기가 발기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보냈습니다. 이 교사가 지난해 9월부터 9달 가까이 후배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수천 통에 달합니다.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이 두렵고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며 사실 정말 겁이 많이 나고 무섭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6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냈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측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학교 내 구성원들이 그거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계속해서 그 일이 발생되고 지난주 금요일 뒤늦게 징계위원회가 열린 해당 학교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다만 저희가 중징계 선에서 의결은 됐어요. 전북 지역 30개가 넘는 교육단체와 지역 진보정당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직 2개월은 곧 다가올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에 다시 복귀하라는 의미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적 괴롭힘 사건과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에 특별 감사를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와 학교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메시지도 인스타그램 등 SNS상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조용히 덮고 넘기려 하는 학교를 막아야 한다는 것. 또 올바른 생각을 갖춘 선생님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수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은 해당 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일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사실상 양호봉 화학공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23일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3차 투표에서 양 교수가 60.94%, 김건 전북대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가 39.06%로 각각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이들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거쳐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양 교수가 총장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의 신임 총장은 인사검증과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난 23일 낮 12시쯤 정읍시 신태인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노부부가 탄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아내가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전 부인과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정읍시 북면의 한 창고에서 전처와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처남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정읍 내장산에서 등산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내장산 연지봉을 내려오다 왼쪽 발목을 다쳐 움직일 수 없는 A씨를 들것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 앓고 있는 요즘 국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건데요. 24일부터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했던 일회용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선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제공하는 건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판매가 가능한데요.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다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접근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를 받는 전북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도내 단체장 14명 중에서는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며 향후 법정 다툼까지 피할 수 없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선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의 수도사는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최경식 남원시장도 기소된 상황인데요.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범기 전주시장, 감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 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 취업중개센터가 24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6개 업체가 참여해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SK 넥실리스와 다원시스, 하림 정읍공장, 푸드하다 등 16개의 우량 기업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기업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구직 전략과 면접 방법 안내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16개 기업에 10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우리 정읍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시민들의 희망의 일자리를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읍의 이런 취업 박람회가 자주 열려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펼쳐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가 내년에 열리는 월드 드론 레이싱과 드론 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팀을 꾸린 남원시는 최근 전라북도, 대한민국 항공회 등과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남원시는 대회와 연계한 드론 국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드론 레이싱과 드론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첫 발을 떼는 의미 있는 날로 빈틈없는 대회 준비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